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105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유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일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문장입진 9월호 수록작 한 편 더 들고 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박선우 작가 작품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같은 9월에 실린 전성태 작가의 단편소설 섬으로 가는 엉뚱한 여행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근데 제목이 섬으로 가는 엉뚱한 여행이라서 아니 어떻게 제목을 이렇게 이건 뭘까? 도대체 엉뚱한 여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진짜 네. 엉뚱한 여행이에요. 네. 이거 되게 정직한 제목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네. 진짜 정말 엉뚱한 여행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제가 전성태 작가님을 좋아했어요. 좋아했다고 제가 과거에 얘기한 이유가 네. 마지막으로 읽은 전성태 작가님의 그 책이 네. 두 번의 자아상이라는 책이어서 네. 이 뒤에 당연히 다른 신간이 나왔겠죠? 이게 벌써 한 10년 전인 것 같으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 두 번의 10년은 아니고 10년까지는 네, 아닐까요? 비슷하게? 네. 네. 근데 이 두 번의 자아상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저한테. 네, 거기에 네, 실린 거의 모든 수록작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또 저의 또 기억력을 늘 탓하지만 그 인상만 있고 네. 정확하게 그 안에 실린 단편들의 네. 구체적인 줄거리는 또 다 생각나진 않거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제가 그때 소설집에서 전체적으로 받았던 느낌은 네. 아, 이분 소설은 진짜 뭐랄까 구수하게 깊다? 네. 네. 근데 깊은데 되게 도회적인 기품들이 있잖아요. 네. 깊게 쓰는 작가들 많은데 네. 이분은 도회적인 느낌이 없고 되게 네. 구수하게 깊은데 이 구수함이야말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네. 제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네. 되게 뭐 도회적인 어떤 배경을 지닌 그런 식의 느낌의 색깔의 작품들도 있지만 제가 특히 좋았던 전성태 작가님의 작품은 조금 나이가 있는 주인공들의 이야기 혹은 도시가 아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네. 것들이 저한테 많이 다가와서 네. 더 그렇게 제가 느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전성태 작가님 이름을 보니까 반가운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읽어갔는데 저는 이제 이게 문장 앱진이라 페이지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네. 처음에 한 서너 단락 읽으면서 아, 내가 좋아하는 전성태 작가님 작품이 돌아왔구나 이 느낌에 네. 되게 반갑게 읽었었어요. 그냥 처음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 화자인 나와 형인데 나는 50대 남자인 것 같고 형은 이제 공무원인데 마지막 공로연수 네. 이제 퇴직하기 직전에 안식년 같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60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형과 내가 유씨 집안의 장례에 참석하고 돌아오는데 이 유씨 집안에 누가 있냐면 자신들의 고모가 이제 이 유씨 집안의 어떤 며느리 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모가 돌아가시고 고모의 장례를 치르고 고모가 이제 그 유씨 집안 먼저 돌아가신 유씨인 고모부의 네. 그 낙골당에 같이 이제 안장이 되면서 사실 고모는 이제 신씨지만 형과 네. 나도 신씨고 그렇지만 고모부의 이제 식구가 됐다. 뭐 옛날에는 이제 그런 식의 전통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씨 집안의 어떤 낙골당에서 인사를 하고 네. 그 문중들을 이제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 엉뚱한 여행이 펼쳐져요. 네. 근데 이 엉뚱한 여행이 어떻게 엉뚱하냐면 너무 줄거리가 웃긴데 어쨌든 고모가 이제 한 80 정도 남짓해서 연세가 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고모의 딸인,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고종 사촌인 미애 누나가 있는데 미애 누나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장례에 오지 못했고 그러면 고모의 유품 같은 것을 미애 누나한테 좀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고모가 혼자 살던 시골집을 방문해서 보낼 게 없나? 이런 걸 좀 찾으러 형과 내가 고모의 집으로 가죠. 근데 전형적인 시골집인데 결국 그 시골집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좀 찾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정리를 하지 못하고
형만 조세라고 하는 어떤 호미처럼 생긴 네. 갯벌에서 굴 같은 걸 캐는 약간 그런 연장만 하나 챙기고 이 둘은 그냥 고모의 집을 빈손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그 나오고 난 다음에 서로 그 근처의 목욕탕에 갔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고모가 자기 팔자 탓에 지혜, 그러니까 외손녀가 외국인 사위를 만났다고 속상해했어라는 이야기를 형이 하죠. 도대체 무슨 얘기야 싶잖아요. 근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 이 신씨 집안의 사람들이 눈도 밝은 갈색이고 머리색도 어릴 때는 갈색이고 피부색도 네. 유난히 희고 그래서 약간 좀 인종이 섞인 그런 혼혈이 아닌가라는 그런 식의 좀 시선들이 네.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요즘 세상이야 그런 것을 사람들이 뭐 크게 신경 쓰지도 않고 뭐 그게 놀림감이 된다거나 사람들에게 막 손가락질 당한다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지만 뭐 생각해보면 여든에 돌아가신 고모 시대에서는 불편한 시선이나 괜한 좀 오해를 사거나 네. 어쨌든 좋지 않은 왜냐하면 네. 제 머리 색깔 왜 저러냐, 얼굴 색깔 왜 저러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형과 나 또한 이제 그런 것을 당해오니까 고모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싫었던 거죠. 우리 신씨 집안의 이런 외모적 특성들이. 네.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는 이런 외모 유전자를 손녀가 물려받아서 그런 외국인 사회를, 그러니까 한국인 사회를 얻지 못하고 네. 이제 그 분의 이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국인 사위랑 결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식에 깔려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속상함을 좀 털어놓은 것을 형이 이제 기억을 떠올리는데요. 그러면서 둘이 그런 얘기를 또 해요. 근데 진짜 고모 영정사진 보니까 고모가 우리나라 할머니 같지 않고 호세피나 할머니라도 불러도 될 것 같고 리아 할머니라도 불러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둘이 막 하면서 형이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외모를 갖게 된지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어 라고 화자인 동생인 나에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면서 또 꺼내는 소리가 예전에 하멜이 제주에 표류를 했잖아요. 저도 언젠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났는데 1700년대더라고요. 그래서 네덜란드인 하멜이 제주에 표류를 하면서 뭐 같은 선원들이 네. 수십 명이 억류돼 있다가 거의 대부분 돌아가고 6명이 남았는데 이 6명은 조선에 남아서 결혼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살면서 후손을 네. 배출을 했다. 네. 그래서 동생이 이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랑 그랬더니 이 마을 근처 비화도라는 섬에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살았다고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 한 명이 그 하멜 네덜란드인의 어떤 후손인 처녀랑 사랑에 빠져서 깊은 섬으로 약간 숨어들어서 네. 살게 된 게 아니겠니? 네. 그러면은 그 자손들이 아이를 낳고 낳아서 그 네덜란드인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온 게 아니겠니? 라면서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 섬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우리랑 닮은 사람을 찾아내서 우리의 뿌리가 그것이 맞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이제 이러면서 엉뚱한 얘기를 떠나는데요. 네. 뒤에 약간 반전이 있긴 해요. 그것까지는 네.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거기서 이제 어떻게든 내 뿌리를 찾아보려고 네. 신씨 집성촌을 여기저기 막 다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신씨 할머니 찾았다고 막 되게 좋아했더니 네. 그 신씨 할머니는 자기는 박씨고 남편이 신씨라서 신씨 할머니라고 네. 부르는 것이고 또 어디 그나마 이제 물어물어 신씨를 찾아갔는데 또 자기 같은 성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막 극진히 대해주는 어떤 할아버지가 그들이 알고 싶어 했던 뿌리에 대한 좀 되게 허탈한 비밀을 나중에 소개를 해주는데 그러면서 약간 이들을 달래면서 네. 이 뿌리라는 게 다 이래라면서 자기의 좀 비밀도 되게 웃긴 비밀을 털어놓잖아요. 네.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 자신의 하멜의 친구인 네. 조상을 찾는 일은 되게 허망하게 끝나고 네. 마지막에 오히려 네. 화자인 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나요. 아, 나 형이 하는 말 이제 믿기로 했어. 혼혈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얼마나 오죽했으면 집안에서 이름을 지어서 족보에 안 올려서 우리가 이걸 뿌리 찾는데 실패를 했겠어. 이거는 그들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족보에 올라가지 않았을 뿐인 거야 라고 약간 자기 합리화를 하고 네. 섬을 떠나거든요. 네. 이
약간 상상력도 되게 재밌지만 네. 우리가 생각하는 뭐 너는 어느 집안 뭐 양반이다, 네. 상놈이다, 네. 뭐 우리는 무슨 전주시여서 왕족이었다 어쩌고저쩌고 약간 네. 이런 식의 네.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자신의 뿌리를 되게 소중히 여기는 어떤 그런 전통이나 네. 되게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의식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의식이나 사람들이 약간 좀 고정관념을 네. 조금 재밌게 통쾌하게 비트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이 안에 되게 여러 가지 요소가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떤 네. 우리와 다른 식의 외모를 가진 혹은 한민중의 피가 아닌 다른 피를 가진 사람들에 네. 대한 어떤 그런 시선이나 네. 비유 같은 것도 담겨 있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되게 좀 되게 피식피식 웃으면서 이야기 끝까지 네. 좀 가져가게 되는데 네. 최근에 막 한국 소설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네. 뭐랄까 아 이거 되게 웃긴데 하면서 읽은 소설이 있었나 싶을 네. 정도로 되게 유쾌한 톤이나 그런 해학적인 그런 네. 면들이 있어서 저는 오랜만에 되게 웃으면서 읽었었고 사실은 제가 전성태 작가님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그 구수한 묘사라고 해야 되나? 네. 구수한 묘사와 구수한 대화들 때문인데요. 네. 여기도 전라남도 다도해라고 하니 네. 그쪽으로 이제 뭐 말씨나 이런 걸로 추정이 되는데 네. 그런 동네의 어떤 정치 같은 게 되게 잘 살아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약간 섬으로 떠나는 엉뚱한 여행이지만 네. 저 또한 이 마을 안에서 이들의 네. 이야기를 좀 옆에서 좀 생생하게 따라가는 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던 작품이어서 그런 점에서도 조금 권해보고 싶은 작품이었습니다. 네. 확실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저희 팟캐스트 제목이 요즘 소설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요즘 소설 같진 않다는 네. 생각을 첫인상은 굉장히 맞아요. 강렬하게 받는 소설인 게 맞는데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도 사실은 요즘 소설 같지 않은 소설 많죠. 네. 문예지 읽다 보면은 네. 어떻게 보면 나이브하다는 인상을 받는 것도 있고 요즘의 윤리와는 맞지 않는 소설도 네. 여전히 있는데 그런 거랑은 다른 요즘 소설 같지 않음이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저 역시나 전성태 작가의 그 주영님하고도 얘기했었지만 네. 기타 등등의 문학이라는 산문집을 굉장히 좋게 읽었던 네네. 기억이 있고 네. 좋았던 이유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표현을 적합한 걸 생각을 이제 못했지만 네. 주영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수하다라는 표현 네. 근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저한테 약간 그 MBC 라디오에서 하는 잃어버린 우리의 네. 소리를 찾아서? 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죠. 잃어버린 소리가 아니라 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를 좋아하거든요. 네. 가끔 들으면 거기에 근데 이제 그런 구전 같은 타령도 있고 네. 근데 다 배경이 있는 소리들이잖아요. 네. 어르신들의 소리들을 채집하는 건데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설화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소설이었고 네. 이 엉뚱한 여행이라는 표현이 우리의 옛날 설화나 신화에서 나올 법한 구조 같은 거잖아요. 어느 날 두 형제가 네. 어떤 제사를 치르고 자신의 또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인데 그게 네. 굉장히 짤막한 이제 꽁트처럼 네. 펼쳐지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되게 재치 있게 펼쳐놓는다는 말씀에도 저도 공감이 들었고 네. 요즘 소설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그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가 우리에게 어떤 신선함을 갖다주는 것처럼 맞아. 요즘 시대에 네네 네. 오히려 맞아 우리 이런 게 있었는데 라는 네. 생각도 들었고 갑자기 저도 이 뿌리찾기라는 게 사실 요즘 거의 저는 제 주변에서 없어진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서는 더 이상 윗세대에 대한 관심이나 하지만 뭐 예를 들어 한국 문학에서 입양이라던가 그런 향수를 담은 문학은 여전히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 사실 없지 않은데 맞아요. 너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갖고 타인의 이야기들로 접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입양아에 대한 기록이나 네. 논픽션 유가 최근까지도 화제가 되는 책들이 있음에도 네. 나와 굉장히 다른 문학이라고 이산 문학이라고 내가 네. 생각을 해왔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 한편 저도 이런 비슷한
집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 한번 얘기했을 텐데 네.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네. 저희 할아버지가 할머니는 이걸 집안의 비밀로 하고 싶은 건데 엄마가 저한테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네. 저희의 친할아버지는 사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셔서 저는 아예 접점이 없고 네. 아무 기억이 없는데 제가 차씨잖아요. 네. 근데 차씨도 어떤 양반 문중 중 하나인 거예요. 조선시대에 이제 그 유씨와 이제 연결이 되어 네. 있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사실은 어릴 때 당시에 내관한테 입양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관이라는 것 때문에 내관도 족보가 있는 집안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왜 가난하게 태어나서 그 거세당하고 내관 이게 아니라 뿌리가 있는 내관 집안인데 그것 내관도 되게 대대로 하는 거라고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안에 입양이 됐는데 내관이라는 당대 이미지가 어쨌든 그렇게까지 당당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내관 집안에 입양이 된 게 저희 할아버지인데 할머니는 이제 그거를 숨기고 싶어하는 그거고 그래서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느 족보에 올라가 있긴 하지만 제 뿌리가 진짜 어느 집안인지는 저희 집안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도 이 얘기를 한 번도 입에 꺼내신 적이 없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할머니는 그거를 좀 창피해했다라고 엄마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그 뿌리가 아닌데 들어가게 된 거니까 그 저희 아버지는 연세도 많으셔서 고향이 또 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그 뿌리를 찾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아마 찾는 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기록도 없을 뿐더러 갈 수 없는 지역에 아마 그 기록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게 잠깐 생각이 나면서 생각보다 이런 스토리를 근데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증조 할아버지가 그럼 내관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몇 대 안 올라가도 진짜 이렇게 조선이나 근대로 올라가는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형제의 얘기가 사실은 나랑도 그렇게 먼 세대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한 세대만 위로 올라가도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우리는 전쟁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너무너무 많은 흔한 일일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이 형제의 이야기가 처음에 읽었을 때는 나와 좀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두 번째로 다시 읽다 보니까 그렇게 나한테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요즘 소설들이 얘기하는 혹은 요즘 시대가 이야기하는 것과 좀 거리가 있다고 해서 없는 이야기들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네 내가 이거를 요즘 소설 같진 않지만 신선하게 오히려 읽게 되고 다른 관점을 불러일으키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저한테는 좀 그런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와 같은 느낌의 소설이고 그리고 확실히 이야기를 읽는 재미가 있고 이끌어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도 되게 산뜻하게 이 이야기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재치가 있어서 섬으로 들어갔다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괜히 들어가서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되게 매끄러워요. 우리 한번 가볼까라는 게 자기적이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또 목욕탕이라는 것도 되게 자연스럽기도 하고 되게 당연하게 전개되는 이야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 마지막 배시간을 맞추기 위해 2시간 정도밖에 이 섬을 탐사할 시간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짧지만 주요한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소설이 어떤 환기해주는 또 요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이질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었던 건 맞는데 좀 타당하게 이어나가면서 읽게 되는 기분이 들어서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냥 계속 약간 좀 아이러니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허망한 건데 우리 뿌리 이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많으니까 여기도 이제 비슷한 일 때문에 결국은 나의 뿌리는 여기 없는 걸 이제 확인하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허망한데 우리는 진짜 엄청 이 단일민족, 한민족 뭐 신씨, 뭐 하씨, 차씨, 김씨, 이씨 이거 엄청 따지는구나. 거기다가 본관 따지고 여전히 가부장이 공관 파 따지고 세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막 그 신씨 할머니가 이제 박씨로 밝혀지는 것처럼 그리고 고모가 신씨인데도 유씨 집안에 묻히는 것처럼 사실은 이게
되게 이상한 풍습인데도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사람들이 여기고 우리가 이렇게 좀 살고 있다는 그것도 약간 좀 그 아이러니함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되게 여기서 뭐 아재스러운 부분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게 막 저희가 이거 뭐 너무 별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되게 산뜻하게 이 아재스러움을 소개하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런 아재스러운 생각을 하는 사람을 배척하거나 비난하는 건 또 아닌 어떤 되게 오묘하게 이거를 다루는데 이제 섬으로 들어가는 배 안에서 화자인 나와 형이 갑판에 가 있는데 조금 이국적인 이제 외모를 가진 여자아이를 만나잖아요. 근데 형이 굳이 걔한테 이제는 어디서 왔니? 해서 걔가 구미에서 왔어요 하면 그냥 구미에서 왔다는 걸 이해하면 될 것을. 맞아요. 나라를 또 굳이. 그래서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다. 중앙아시아 출신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받아드는데 그래서 이제 화자인 내가 형 그렇게 요즘에 물으면 안 돼. 그렇게 묻는 거 실례야라고 하니까 형이 뭐 이거 하나 물었다고 날 이렇게 꼰대 취급하냐고 오히려 되려 화내서 삐지잖아요. 근데 이 삐치는 것도 너무나 현실적이고 사실은 형이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자기도 사실은 이 형과 나도 이국적인 외모를 가져서 어릴 때 놀림도 받고 그랬으면서 똑같은 짓을 나의 거울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전혀 모른다는 것도 막 형을 그렇다고 해서 막 진짜 몹쓸 놈이라고 욕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참 우리 인간 아니겠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것을 좀 보여주는데 저는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 또한 쉬운 스킬은 아니다라는 잘못 쓰면 읽는 사람도 불편하고 쓰는 사람도 불편할 수 있고 어쨌든 쉽지 않은 작법인데 이런 부분도 저는 되게 재밌었고 섬에 들어가서 이제 형이 자기 조상 찾는다고 자기 그 밝은 갈색 눈동자를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눈 색깔 가진 사람 없냐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눈 색깔 가진 분들 많죠. 외국에서 요즘 많이 들어와서 비슷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도 되게 좀 오픈 아이러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되게 우스꽝스러운데 그렇다고 누구 하나 이렇게 좀 조롱하거나 그렇게 그리지 않는 저는 그런 부분도 사실 이 전성태 작가의 내공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구수함이어도 뭐 편의점에서 파는 3분 누룽지의 구수함이 아니라 진짜 깊은 맛을 내는 어떤 그런 이 사람은 진짜 이 풍경을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의 말씨를 알고 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부분들이 그걸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저는 그 고모의 시골집 풍경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풍경이에요. 어떤 이제 시골집이 하나 있고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 빨랫줄에 일바지랑 수건이랑 이제 양말 고모가 혼자 살았으니까 고모의 이제 옷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빨랫줄이 처마와 유자나무 사이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마와 유자나무가 한 끝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당가에선 유자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저 과실을 내놓는 나무가 아니라 외롭고 가난한 살림을 거두는 한 마리 충직한 짐승 같았다. 저 역시 고모와 더불어 생애줄을 팽팽히 담기며 아프고 고달펐을 것이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작가의 시선인 거잖아요. 거기에 가서 뭐 작가가 직접 이런 유자나무를 봤을진 모르겠으나 평소에 그런 풍경을 봤을 때 저것을 그냥 빨랫줄을 당기고 있는 나무가 아니라 사람의 살림을 거두는 짐승이라고 생각한다거나 고모와 함께 생애줄을 팽팽히 담기며 고달프게 살았을 것이다. 저는 약간 그렇게 좀 사물을 보는 그런 시선들이 여기 소설에 좀 녹아있는데 그런 것들도 최근에 제가 봤던 한국 단편 소설들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웠던 그런 묘사와 장면들 혹은 시선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저한테는 발견하는 재미를 좀 안겨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오래전에 읽어서 기타 등등의 문학의 세부가 기억이 많이 나는 건 아닌데 그거 읽었을 때 좋았던 느낌이 주영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기타 등등의 문학은 최근의 한국 문학 작품에다가
전성태 작가의 짧은 감상을 한 페이지 정도 곁들인 형식의 네. 산문인데 그 자기의 추억을 작가가 얘기를 할 때에 네. 이렇게 굉장히 삶이 묻어나는 풍경들이 많이 있고 그게 저한테는 없는 경험이거나 오히려 낯선 세대의 풍경으로 그려지면서도 사실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있는 풍경들이라 네. 그거를 주영님 말씀 들으면서 요즘 젊은 소설들이 묘사하는 삶의 풍경이 비슷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도회적이고 그 안에서의 어떤 경제적 차이에 의해 보여지는 시선의 차이들이 있는 건데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동시대의 작가들의 소설을 읽을 때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은 건 있지만 어떤 다양성에서는 아쉬울 때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요즘 아주 개인적으로 하는 생각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점점 소설을 혹은 시를 많이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거기서 그려내는 사회적 모습이나 풍경이 확실히 지식인의 느낌이 많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아마 제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읽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꼭 막 민중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가 문예지에서 읽는 문학들이 확실히 고학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대학을 나온 게 너무 기본이 네.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뭐 대학을 중퇴했다고 고졸이고 이게 아니라 네, 정말 네. 그냥 많이 읽고 배운 사람들, 많이 생각한 사람들의 소설이 이제 더 많아지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중이기도 해서 네. 전성태 작가의 시선이나 예전에 읽었던 산문에 제가 매료됐던 이유가 이번에 한 번 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확실히 뭐 아까 이제 혼혈에 대한 시선이 예전보다는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막 유난히 더 막 보고 이러진 않는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네. 이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익혔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여전히 맞잖아요. 여기 맞아요. 나오는 섬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 게 오히려 이분들한테는 이제 일상이고 저도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 친구도 농사일이 뿐만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일하는 분들,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이제는 되게 외국인들이 많다. 네.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게 오히려 낯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마주쳤을 때 그거를 신기해하는 걸 드러내는 걸 우리가 이제는 예의가 없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그게 시선이 여전히 다르게 보는 게 있는 거죠. 네. 하지만 그걸 어떻게 드러내느냐 아니냐의 차이여서 사실 이 형의 반응이 자연스러운 게 맞는데 네. 그걸 이렇게 굳이 물어보면 안 돼라고 이제 뭔가 핀잔을 주는 동생도 사실은 그 아이가 낯설게 보이는 걸 이미 자기도 아는 거죠. 그래서 괜한 소리 했다라는 후에도 맞아요. 형의 호의라는 걸 네. 자기가 아는데도 지나친 관심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네. 하지만 이걸 우리가 사실 느끼고 있는 건 맞으니까 네. 그 외국 아이가 구미에서 태어난 것 같은데 네. 굳이 어느 나라에서 왔어? 라는 건 아시안들이 이미 지금도 외국에서 너무 많이 당하는 대우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긴 해요. 외국인들한테 너 어디서 왔어? 라고 할 때 그들이 저한테 뿌리부터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디서 태어났는데 뭐 성장은 어디서 했고 공부는 어디서 했고 그래서 네. 이 사람들도 인종 상관없이 굉장히 너무 그 질문에 지겹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 시대상을 좀 능숙하게 이 소설이 담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저도 좀 처음에 읽었을 때는 좀 요즘 소설이랑 다르고 네. 근데 재밌네? 라는 정도였다면은 다시 보면은 이 안에서 담고 있는 것들이 그래도 세세하게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문학동네 112호 소개해드리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그냥 훑어보다가 자연스럽게 위수정 작가가 쓴 시선 코너의 제목이 네. 우리에게 피가 없다면이에요. 가족에 대한 그러네요. 단상이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같이 연결해서 이 소설가 읽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 저희가 그러게요. 나눈 이야기야 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글이어서 네네네. 문학동네 이번 호에 실린 위수정 작가의 글도 네. 혹시 만약에 이런 가족에 대한 핏줄에 대한 생각을 전성태 작가의 소설을 읽고 하게 되신다면은 네.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전성태 단편소설 섬으로 가는 엉뚱한 여행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문학동네 2022년 가을호에 실린 서구은 작가의 단편소설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성태 소설 섬으로 가는 엉뚱한 여행의 일부를 주영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몸을 틀어서 바로 앉았다. 고모는 이 작은 방에서 아이 둘을 낳고 남편을 보내고 또한 홀로 눈을 감았다. 배우자 보낸 자리에서 늙어가는 삶을 모르지 않는데 나는 마치 그 사실을 처음 깨달은 양 새삼스러웠다. 노인들이 집에서 죽는 게 소원이라고 한다지만 고모를 생각하니 외려 못할 일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마당 빨랫줄에는 일바지며 수건, 양말이 걸려 있었다. 빨랫줄은 처마와 유자나무가 한 끗씩 붙들고 있었다. 마당가에 선 유자나무는 그저 과실을 내놓는 나무가 아니라 외롭고 가난한 살림을 거두는 한 마리 충직한 짐승 같았다. 저 역시 고모와 더불어 생애줄을 팽팽히 당기며 아프고 고달팠을 것이다. 살림이 너무 감쪽 같다고 할까? 나는 장례식 동안 처음으로 눈시울이 달아올랐다. 수도가로 물러나 바구니를 챙겨서 빨래를 걷었다.